본 영상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역은 고려 말기의 문신이자 군인이었다. 고려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유장으로 강계 원수에 임명되었다. 유장이란 문신이지만 무예와 변법에 능하여 문무를 겸비한 장수를 의미한다.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답게 지배층이 상무정신을 가졌던 것이다. 당시 고려는 공민원 대 반원자주 정책을 펼치며 영토를 크게 확장하여 평안북도 초산, 강계와 함경북도 길주까지 북진하였다. 이역이 유장으로 복무하던 평안북도 강계는 당시 고려의 최북방 변방지역이었다. 이로 인해 몽골과 여진, 그리고 명나라 등 강성한 세력의 침입이 이어져 정세가 불안하였으나 이역은 이 지역을 굳건히 지켜 고려의 북방 방위를 강화하였다. 1388년 명나라는 고려의 철령 이북 영토의 할양을 요구하였다. 이는 일회성 요구가 아니라 지속적인 외교적, 군사적 압박이었다. 때문에 황제 주원장은 1380년대 이후 고려 사신이 입주할 때마다 철령 이북 문제를 핵심 현안으로 제기하며 반언을 촉구하였다. 이에 고려 조정은 명나라의 사신을 보내 철령 이북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은 본래 고려의 강토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명 황제 주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요동에서 강원도 철령에 이르는 구간에 명의 역참 체계를 설치하기 위해 공병과 병력을 파견하였다. 우왕과 최영은 이를 고려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국경을 침범한 명나라 군사 21명을 살해한 뒤 서북 영토를 끝까지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고려 조정에서는 영토 수호를 위해 요동 정벌론이 힘을 얻었다. 이 무렵 북원의 우스칼 칸이 고려에 사절을 보내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고려는 명과의 갈등 국면 속에서 5만의 군사를 동원하여 요동 출정을 단행하였다. 1388년 음력 5월 11일 고려 우왕의 명을 받은 이역은 이철성, 홍인계와 함께 강계에서 곧바로 압록강을 건넌 뒤 질풍같이 요동으로 쳐들어가서 명나라 수비군을 격파하였다. 그러나 예정되어 있던 이성계와 조민수의 고려군 본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이역은 본대를 찾기 위해 군을 되돌려 고려 방면으로 후퇴하였고 미화도에 이르러 끔찍한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5만 대군이 무기들을 버려둔 채 모래벌판에서 모래싸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이역은 이성계와 조민수에게 왜 요동을 공격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보시오 이성계 장군, 우리는 모두 고려의 충성을 맹세한 무장들 아니오. 그런데 어째서 여기서 이러고 계시는 거요? 그러나 이성계는 명과의 정면 충돌을 부담스럽게 여겼으며 외국 위화도에서 회군을 단행하여 정권 장악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에 이역은 깊이 탄식하며 말했다. 모든 것이 틀어졌구나. 이성계가 다른 뜻을 품고 있었던 것이로다. 이렇게 이성계는 왕명을 거슬러 위화도에서 군을 돌려 수도 개경으로 향했다. 이성계의 회군 소식을 들은 동국면 사람들과 여진족 기병 천여기가 이성계 부대에 합류하기 위해 앞다투어 밤낮으로 개경으로 달려왔다. 이들은 가별초라 불리던 이성계 사병 세력이었다. 1388년 6월 3일 이성계는 개경 숭인문 밖 산들바 위에 진을 치고 최영의 군대와 대치하였다. 병력면에서는 이성계 측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으나 백전노장이자 충신으로 이름 높던 최영 역시 쉽게 물러설 장수는 아니었다. 최영은 여러 차례 이성계군의 공격을 막아내며 최후까지 우왕을 지켰다. 이성계는 우선 유만수를 숭인문으로, 좌구는 선의문으로 진격하게 했으나 최영이 다 물리쳤다. 하지만 개경성은 둘레가 약 23km로 매우 넓어서 허점이 많았기에 이성계 부대는 성 안으로 진입하였다. 제2차 진격에서 검은 깃발을 들고 전진하던 조민수의 군대는 영의서 다리에 이르러 최영에게 패했지만 황색 깃발을 든 이성계 부대가 비로소 선주교를 지나 결격적 유충인 남산을 점령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만들었다. 이에 이성계 부대는 남산 안방사 북쪽 영마루에 올라 주라를 크게 불었다. 개경 사람들은 이성계 부대의 성안 진입을 알고 공포에 휩싸였다. 하늘이시여, 충신 최영 장군을 지켜주시옵소서. 하지만 병력 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전세가 이미 기울었다. 최영 부대는 우왕이 있던 화원으로 후퇴했다. 이성계 부대는 화원을 수백 겹으로 포위하고 화원 담을 무너뜨린 후 팔각전에 있던 우왕,
영비, 최영을 끌어냈다. 우왕은 최영의 손을 잡고 눈물로 작별했으며 최영 또한 우왕에게 2번 절한 후 화원 밖으로 나왔다. 최영은 고봉현으로 귀양 갔다가 같은 해 12월 다시 개경으로 압송되어 처형당했다. 고려의 충신 최영이 죽던 날에 개경 상인들은 모두 상점문을 닫고 어린아이나 거리의 여자들까지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최영은 고려 말 난세시대에 왜족과 벌인 숱한 전쟁에서 백전백승하여 백성들을 보호한 애국명장이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한 청백리였다. 우왕은 최영의 죽음에 화가 나 제대로 된 병력도 없으면서 이성계를 암살하려고 하였다. 내시 80여 명을 동원해 갑옷을 입히고 밤중에 이성계, 조민수 등의 집을 급습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성문 밖에서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암살 기도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우왕은 강화도로 쫓겨나고 말았다. 우왕은 폐위되기 전 강계원수 이역에게 오로지 경만이짐의 명에 충성하여 명나라군을 격파하고 돌아왔구려. 정같은 충신 덕분에 고려의 영토를 수호할 수 있게 되었소. 라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금정아와 문이 놓은 화려한 비단을 상으로 내를 지었다. 고려사 기록은 다음과 같다. 이성원수 홍인계와 강계원수 이역이 앞장서 요동 땅에 쳐들어가 명나라군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 돌아오니 우왕이 기뻐하며 금으로 만든 정화와 문이 놓은 화려한 비단을 상으로 주었다. 실제로 명나라는 이역이 요동을 공격하여 명나라군을 격파하자 고려군을 두려워하여 슬그머니 철령이를 폐지하고 철령 이북의 땅을 고려 영토로 인정해 주었다. 오력의 힘을 보여주자 비로소 황제 주원장이 물러났던 것이다. 이성계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조선을 건국해 왕위에 오른 뒤 정도전과 함께 요동정벌을 다시 추진하려 했다는 점이다. 고려 말 첨 388년에는 이른바 사불가론을 들어 명나라 천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요동정벌에 반대하였으나 조선 건국 이후 불과 6년 만에 같은 정책을 다시 추진한 것은 일관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1398년에 이르면 명나라가 요동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요동 지역의 고려계 세력 다수가 명에 귀순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려 왕조 멸망 이후 조선 초기의 군사력과 재정 기반도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한 세월이 흘러 이성계 역시 고려인이었으며 고려 멸망 이후 상당수의 장군과 관료가 관직을 떠나면서 인적 기반 역시 약화되어 있었다. 당시 이역은 이성계의 불충과 이중성을 혐오하면서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392년 7월 이성계가 고려 왕조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개국하자 이역에게 가정배부 중추원부사 겸 도평의 사사 의훈친군이 동절제사라는 벼슬을 제수하였으나 불사이군, 즉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절에 아래 벼슬을 버리고 소백산 아래 순응으로 퇴거하였다. 이후에도 이성계가 공물을 하사하며 여러 차례 회유하려 하였으나 이역은 이성계가 하사한 공물에 일절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 일대에는 각 고을에서 보내온 공물이 해마다 쌓이고 쌓여 큰 노적가리가 여기저기 9무더기나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 9무더기가 쌓인 이 일대를 속칭 구구들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역은 매달 초하루와 보름이면 소백산 제일 높은 봉우리에 올라 저 멀리 북서쪽의 송악을 바라보고 통곡하면서 고려왕을 추모하는 사배를 올리니 이때부터 이 고을 사람들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라를 걱정한 산이라 하여 이 봉우리를 국망봉이라 부르게 됐다. 이역은 고려 말의 절신으로 조선이 건국된 후에도 새로운 왕조에 몸담지 않고 끝까지 고려에 대한 의리를 지켰던 인물이다. 이성계가 이역처럼 충성스러웠다면 고려 왕조와 한민족이 크게 발전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조선 왕조 이후 지배층이 상무정신을 잃어 문약한 약소국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